안녕하세요, 스티봉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남섬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사실 투어가 있어서 내려가는데요,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오클랜드에서 차로 남섬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남섬까지 내려가는 여정을 영상으로 좀 찍을까 합니다. 총 거리는요 대충 한 8,500km 정도 운행할 예정이고요. 루트는 이렇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웰링턴까지 차로 가고요, 거기까지 한 대략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걸려요. 뭐 쉬었다 가면 10시간. 그리고 웰링턴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배를 타서요, 페리를 타고 픽턴으로 넘어갑니다. 픽턴에 도착하면 9시 한 50분 정도 돼요. 그래서 픽턴에 넘어가서 크라이처치까지 한 5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크라이처치까지 차로 이동합니다. 크라이처에서 하루 자고요, 하루 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일날부터 이제 한국 손님들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라이처치 시작해서 퀸스타운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퀸스타운에서 또 두 분 또 이제 또 손님이 오셔서 퀸스타운을 시작해서 더니든으로 해서 또 크라이처치로 가서 끝나고요. 또 끝나는 날 다시 크라이처치에서 손님을 받아서 23일날 퀸스타운에서 이제 일이 끝납니다. 일이 끝나고 동시에 크라이처치로 바로 이제 차로 와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웰링턴까지 올라가고 25일날 오클랜드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 일정입니다. 차로 남섬까지 혼자 내려가는 건 사실 처음이고요. 예전에 저희 처남하고 같이 한번 도른 적 있고, 한 번은 이제 손님하고 전국 일주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비행기 타고 안 가냐고요? 사실 이 시기에 남섬 가는 비행기 값이 왕복 한 8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7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렌트카가요 없습니다. 네, 렌트카 비용 따져서 하면 대충 그것만 해도 2,000불 가까이 나와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제가 제 차를 갖고 내려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물론 이제 좀 장거리긴 하지만 그게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기름값 좀 나가겠죠. 네, 근데 뭐 투어 하는 거는 뭐 기름값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네, 일단 여정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영상들 아마 이제 찍어서 올라갈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동안에 제가 영상에서 아직 보여주지 않았던 곳인데, 남섬 여행 어떻게 하는 게 재밌는지, 어딜 가야 좋은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가던 데만 가는데, 물론 가던 데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곳, 여러분들이 남섬 여행 검색하시면 늘 가는 곳 있죠? 테카포, 완쿡, 푸카키 그런 데가 있죠? 이번에는 저희도 그런 루트, 같은 동선이지만 그 안에서도 좀 더 로컬 분들이 아는 사람들 많은 그런 장소들을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요. 뉴질랜드 여행 사실 비싸죠. 비싸지만 비싸긴 하죠. 네, 비싸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여행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구석구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이 다 있는 장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45분이고요
로토루아에 갔다가 로토루아에서 점심을 먹고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한 6시 반, 7시쯤에 웰링턴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웰링턴에도 사실 볼 게 많아요. 네, 볼 게 많은데 이번에는 웰링턴에서 막 이것저것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올라오는 길에 웰링턴에 그동안 좀 안 보여드렸던 곳을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뉴질랜드는 사실 차로 남섬 내려가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네, 좀 한 열흘 정도 잡고 오시면 북섬에서 한 2박 3일 정도 하면서 웰링턴까지 내려가시고, 배 타고 픽턴 내려가셔서 픽턴에서 또 렌트카 빌리셔서 이렇게 남섬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웰링턴 가셔서 배 타고 넘어갔다가 픽턴에서 기차를 타고 크라이스처치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크라이스처치에서 차 렌트해서 돌아다니시는 것도 네, 추천해 드립니다. 비행값이 비싸니까요. 네. 그리고 북섬도 이왕 오신 김에 북섬도 좀 제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그 남섬만 좋다, 남섬이 볼 게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남섬 볼 게 많습니다. 근데 북섬도 볼 게 엄청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북섬도 되게 볼 게 많고요. 북섬도 갈 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방송에서 남섬만 나와서 그런데 북섬도 갈 데가 엄청 많고요. 전 개인적으로 북섬도 좋아해요. 사실 남섬은 뭐 조금 삭막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 너무 회색 느낌이랄까? 뭐 대자연을 보러 가기엔 남섬이 최고죠. 근데 북섬은 약간 사람이 사는 동네라서 좀 생기발랄하다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도 초록초록하고 더 예쁜 것 같고, 남섬은 다 멋있어요. 멋있고 웅장하고.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북섬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에 뉴질랜드에서 오셔서 렌트카 빌려서 운전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요즘 추세가. 운전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운전을 해보셨다고 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호주에서도 해보셨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핸들을 처음 해본다 그러시면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뉴질랜드 도로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운전하기가.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역주행할 가능성이 있다. 언제는, 항상. 뭐 물론 이제 집중하고 가시면 괜찮을 텐데 꼭 역주행하시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꼭 간혹씩 납니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셔도 무의식 중에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뉴질랜드 교통법을 또 알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늘 양보 운전이에요. 그래서 항상 양보를 먼저 하면서 운전해야지, 한국에서처럼 나 먼저 가겠다 하는 식으로 운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뉴질랜드는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핸들이다 보니까 좌측에 타이어 감이 많이 없으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차할 때 타이어를 많이 긁어먹습니다. 그리고 막 도로 가운데다 주차할 때 막 또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주차하실 때도 감이 좀 틀려서 네, 좀 많이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십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나 투어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신 방법이세요. 자, 이제 오클랜드에서 웰링턴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50km 정도 되고요. 네, 쉬지 않고 가면 9시간 정도 걸리세요. 근데 이제 저는 웰링턴
가는 길에 로토루아를 거쳤다 타우포를 거쳤다 통가리로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1번 고속도로 타고 갈 거고요. 1번 고속도로만 타고 가시면 남섬의 맨 최남단인 인버크길까지 쭉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지도가 막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전하실 때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도시간 거리가. 북섬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남섬은 기본 3시간 4시간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좀 비축을 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비행기 타자마자 오셔서 운전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밀포드 사운드는 절대로 렌트카 빌려서 가지 마세요. 거기는 길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거기 버스 투어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한국분이 하는 저희 투어를 이용하는 게 제일 안전하시고요. 여행 오셨는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여행을 다니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좀 안전하게 여행을 다니시길 권합니다. 그동안에 여행 영상들 좀 많이 안 찍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데를 뭐 갈 일도 별로 없었고요. 웬만한 영상들을 다 찍어 놔서 이번에는 좀 색다른 투어를 좀 하는 거라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참고로 저희 여행 오시려고 저희 투어를 예약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투어를 예약하시려는 분 중에서 저희가 투어 중에 여행 예능처럼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능 투어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좀 색다른 여행을 하고 싶다, 색다른 영상을 좀 남기고 싶다, 예능 같은 영상을 좀 찍고 싶다, 좀 재미난 영상을 좀 찍으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투어하면서 모든 투어하는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예능처럼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촬영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나중에 편집을 해서 15분씩 편집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 뉴질랜드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저희가 하는 여행 예능 투어 제목이에요. 거기에 시리즈로 올라갈 겁니다. 현재는 16화까지는 찍었고요. 올해 다시 17화부터 이어갈 생각입니다. 혹시나 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DM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좀 새로운 여행을 추구합니다. 기존에 좀 식상한 여행보다도요, 좀 재미나고 뭔가 좀 뭐라 될까, 체험도 좀 많이 하고 액티비티 좀 하고 약간 좀 예능처럼 좀 약간 재미나게 하는 여행을 좀 제가 추구합니다. 그냥 뭐 보고 구경만 하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좀 색다른 컨셉의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디자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피크 시즌에는 뉴질랜드에서 차라리 숙소를 이용하실 때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숙소는 사실 특히 이 시즌에 남섬 같은 경우는 엄청 비쌉니다. 특히 퀸스타운,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퀸스타운 뭐 아니면 테카포, 방이 없습니다. 있으면 다행입니다. 있어도 비용이 뭐 하루에 50만원 60만원대를 하실 거예요. 그래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금액이 좀 비싸더라도 방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좀 이용을 하시는 게 그나마 호텔보다는 좀 저렴하실 것 같고요. 어차피 숙소에서 오래 안 있으실 거면, 잠만 자실 거면 그냥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로토루아에 가서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클랜드에서 출발한 지 한 2시간쯤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호빈마을 근처에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이면 티라우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제 뉴질랜드 고속도로는요, 오클랜드 대도시 거기 빼고서는 다 이렇게 왕복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거의 국도급이죠, 한국에 치면. 네, 이런 길로 이제 남섬까지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도로는 왼쪽에 이제 갓길 차선들 거의 밟다시피 해서 운전하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에 중앙 차선에 붙여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차선 항상 왼쪽으로 붙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살짝 흐릿흐릿한데 그래도 뭐 여행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원래 혼자 이렇게 내려가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금방 가요. 네. 또 후다닥 가버리니까 저는. 그리고 혼자 가면 또 나름 힐링되는 것도 있고, 그냥 여행하듯이 이제 이렇게 구경하면서 슬슬 내려가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 매번 가는 데만 가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지루하긴 하는데, 이게 가끔 남섬에 이렇게 차 끌고 가면 여행하는 느낌이 나서 네, 재밌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는 조금 피곤하긴 하죠. 그래도 뭐 천천히 즐기면서 오면 나름 뭐 괜찮습니다. 어저께는 미국 손님들 모시고 베이 오브 아일랜드 투어를 갔다 왔어요. 거기는 이제 옛날에 정글의 법칙이나 도시어부에서 나왔던 곳인데,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 280km 정도 되는데, 거기로 어저께는 당일 투어로 갔다 왔습니다. 밤 11시쯤에 도착했는데 사실 좀 피곤한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차 끌고 넘어갈 생각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네요. 네. 북섬도 사실 운전할만 하세요. 오히려 남섬보다는 북섬이 차가 더 많아서 역주행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 따라가시면 되니까. 남섬은 차가 진짜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남섬은 차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자꾸 제가 역주행을 강조하죠? 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까 큰 고속도로 보셨죠? 네.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왼쪽에 갓길로 속도 100km로 역주행하는 차를 제가 마주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겁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역주행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직접 봐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튼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사실 로토루아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검색하시면 폴리네시안 스파라는 데를 많이들 가실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실 저희는 잘 안 갑니다. 왜냐면 거기는 단체 관광객들이 좀 많이 가시는 데고요. 금액이 이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모시고 가는 데는 조금 색다른데 머드 스파도 가능하고 고급에다가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아리키 온천이라고요. 여기는 최고급 스파입니다. 로토루아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비싼 만큼 시설이 잘 돼 있고 힐링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1인당 155불인데요 원래가가, 저희는 할인해서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이제 통 속에서 들어가서 하는 스파가 있어요. 여기는 유황 온천은 아니에요. 그런데 숲에서 하는 거라 되게 분위기도 좋고요. 색다릅니다. 네, 목욕탕 같이 안 생겼고 그냥 통 속에서 한 5-6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스파를 하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크릿 스팟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마오리들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하는 온천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머드 스파로 유명한 곳인데 헬스 게이트, 지옥의 문이라는 스파도 있습니다. 네. 여기 말고도 사실 타오포 쪽 가는 길에 보면 또 와이키테 뭐 여러 온천들이 좀 많은데요. 네, 좀 색다른 온천들을 딱 가보시면 폴리네시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안 나온다고 거기만 가시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갈 데가 되게 많으니까요. 자, 뉴질랜드에서 또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 회전교차로입니다. 라운드바웃. 한국도 요새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죠. 근데 이제 회전교차로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막 멈춰서는 안 되는 데만 멈추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까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하실 때는 항상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실 때는, 진입하실 때는 깜빡이를 항상 켜셔야 돼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직진을 가든 깜빡이를 켜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회전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서 직진으로 차가 안 오죠? 차가 안 오면 가시면 돼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돕니다. 쭉 돌아서 회전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깜빡이를 보고 회전 교차로에 다들 진입을 하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이제 저희는 좌측으로 나갈 거예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회전 교차로는 진입할 때 좌회전으로 가시면 좌측 깜빡이 켜고 들어가시고, 그때 직진해서 우회전 깜빡이 켜고 들어오시는 차량,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우선입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 들어온 차량이 우선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전 교차로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선이세요. 막 차가 온다고 그 회전 교차로 들어갔는데 멈추시면 사고 나십니다. 한국에서도 회전 교차로 안에 들어가셨으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하실 때는 회전 교차로에 들어간 차가 우선이에요. 네. 저는 한국에서 운전할 때 막 무작정 막 들어오시는데 룰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셔야 사고가 나지 않으세요. 네. 이제
웰링턴까지 480k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로토루아까지는 한 60km 남았고요. 네, 한 50분? 1시간 정도면 네, 로토루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와이카토라는 지역인데요. 이 와이카토 강이 있어요. 와이카토 강이 있는데, 와이카토 강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한 440km 정도 되는 긴 강이고요. 약간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 되겠죠. 근데 이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반딧불 동굴을 가시죠. 반딧불을 보러. 근데 멉니다. 3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이카토 강에서 할 수 있는 반딧불 투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약을 타고 반딧불을 보러 가는 투어입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이카토 강에서 카약을 타고 반딧불을 보는 투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투어를 하는데요. 카약을 한 2시간 반 정도 탑니다. 중간중간 쉬었다가 간식도 주고 하면서 오는 길에, 그러니까 나오는 카약 타고 다시 나오는 길에 은하수도 볼 수 있고요. 되게 기억에 남는 투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막 카약하는 거 귀찮다 그러면 못 하시는데, 이걸 하시려면 약간 체력적으로 조금 힘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도 여기 가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빈마을 갔다가 여기 와서 카약 투어를 하고 오클랜드로 다시 가는 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중에 정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또 도로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도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중앙선이 흰색이죠. 흰색 실선이죠. 이거는 양방향 추월이 가능한 중앙선입니다. 절대 원웨이가 아닙니다. 네. 이게 가끔 원웨이로 착각하셔서 역주행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뉴질랜드의 중앙선은 기본 흰색 실선이세요. 흰색 점선. 네. 그러니까 점선, 이 흰색 중앙 점선인데, 만약에 이 중앙 점선 옆에 노란색으로 실선이 쫙 있다 그러면 점선이 있는 방향의 차선에서는 추월이 가능한데, 노란색 실선이 쫙 있는 차선에서는 추월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양방향 추월이 가능하고요. 주황색 실선이 있는 차선은 추월이 안됩니다. 만약에 양방향 주황색 실선이다, 한국의 중앙선처럼 있다, 그거는 양방향 추월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네. 보시면 이제 나오죠. 네. 주황색 실선으로 쫙 돼 있죠. 제 차선에서는 추월이 안됩니다. 네. 추월을 안 하셔도 가는 길에 추월 차선이 또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때는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서 추월 차선으로 쓰시면 됩니다. 왼쪽 차선은 주행 차선,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추월 차선인데, 오른쪽 이 차선이 바로 추월 차선이고요. 이 차선은 항상 비워 주셔야 됩니다. 추월을 하면 반드시 왼쪽 차선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 차선에서도 이 가운데 차선을 추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 가운데 차선으로는 주행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조심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차선 줄어들 때도 왼쪽 차선에서 이렇게 합류를 해야지, 추월 차선에서 합류하시면 자칫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딱지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추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보시면 가운데 차선으로 운행을 안 하죠? 그러면 추월이 가능합니다. 이럴 땐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추월을 하지 마세요.